우리의 영웅은 박정희 대통령이야. 인정하지.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를 이렇게 위대하게 발전시킨 우리의 영웅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야. 그거는 뭐 박정희 대통령님 때 조금 사람들이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말 조심도 해야 되고 막 좀 행동에 제약도 많았었는데, 그렇긴 한데 그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하신 건 맞아요. 그 고속도로도 까시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좀 이제 자유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 사람들이 말도 함부로 못하고 막, 그때 박정희 대통령님 때 머리 단속도 하지 않았었나요? 막 자유도가 떨어지고 약간 좀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긴 했지만, 근데 확실히 경제에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하셨죠. 진짜 그분이. 우리나라 그 국민들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성을 보니까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거 같지도 않아.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렇게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되질 못해요. 그 지도자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지도자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제대로 못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망한다고. 그런 면에서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되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되게 잘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비록 이제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자유도가 떨어졌을지 몰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엄청 잘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생각에 뭐 그때 당시에 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님이 아니셨으면 과연 발전을 많이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공이 원전도 있으시죠. 깔고 조선소도 깔고 제철소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해외 차관도 끌어오고, 우리나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없으면 절대 발전 불가다. 문재앙 5년 겪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진짜 구국의 영웅님은 박정희 각하뿐이다. 만세 만세. 근데 그 어떤 나라도 나라가 발전을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발전했다고 하지, 근데 그거를 대통령 공으로 돌리지는 않는데요. 미국 대통령 앞에서도 담배 빡빡 핀 박정희 대통령이 영웅이지. 닉자이맹이가 영웅이냐? 진짜 영웅 같은 헛소리 하지 마라. 진짜. 띠르링. 담배 뻑뻑 펴댄 거? 그래요. 그 모습은 멋있는 모습 같아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담배 뻑뻑 태우는 모습?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도 멋있는 모습이긴 하죠.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다는 소리죠. 미국 대통령 앞에서 담배를 뻑뻑 펴댈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그런 반증이에요. 상대가 비흡연자라면 지양하긴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비연자든 흡연자든 간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흡연이 멋있는 모습이라는 발언이라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님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거는 뭘 뜻하죠?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이 미국을 상대해서도 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얼마든지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뭐 발전시켜 왔고, 이제 그런 자신감?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그런 거. 그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말투, 행동? 거기에는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요, 거만한 행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거만한 행동 자체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한 나라의 대표가 다른 나라 다니면서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 자신감이 없는 거야. 절대 고개 숙이고 다니면 안 돼요. 한 나라의 그 대표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나라 다니면서 그 고개 숙이고 다니면 안 된다. 고개를 숙여도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 고개 끄덕이는 정도죠. 고개를 숙이는 거를 고개 끄덕이는 정도로 숙이는 건 괜찮아요.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는 괜찮은데 뭐. 한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한 이 정도? 이렇게. 오늘 부병이 딱 정해주는 각도차. 맞아요. 뭐 미국이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고개를 전혀 숙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와서도 그거 삼성 뭐 거기 삼성 무슨 센터? 뭐 무슨 공장인가? 뭐 어디 부품 공장인가? 거기 가셨었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이렇게 가끔씩 고개를 숙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내가 아까 말한 그 정도. 이렇게 그 정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아예 그냥 고개를 안 숙이는 분이 아니라 고개를 숙여도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고개를 숙일 땐 숙인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과하게 숙이진 않는다. 바이든이 삼성에서 고개를 숙였냐고? 내가 말한 거 정도로 숙였다고. 내가 말한 정도로 뭐 이렇게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말한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가끔씩 숙이는 모습을 봤고요. 심지어는 손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도 봤는데 내가 관찰을 했거든요. 너네 관찰 안 했잖아. 심지어는 손도 이렇게 모으고 있었어요. 손도. 한번 찾아봐봐. 고개도 약간씩 숙이고 손도 모으고 있었어. 심지어는.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자꾸 얘기하자 말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왜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였냐.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약간 좀 협조 좀 해줘라. 그런 자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좀 해야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좀 과한 면이 있었지. 악수할 때 좀 과한 면이 있었죠. 과한 면이 좀. 악수할 때도 사람을 끌어당기던데. 그 약간 좀 힘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보면은. 근데 왜 돌아가셨냐고요? 그거는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이유예요. 살아계실 때 뇌물 같은 거 받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엄청 강조를 하셨거든. 엄청 강조를 하셨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아닙니다 그러셨잖아요.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홍준표 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면 또 맞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한쪽에서는 뇌물 받은 게 맞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 저 장면을 보면은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얘기를 안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다.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만약에 그게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치 민재야? 상황을 보자고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뇌물이라고 치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살아계실 적에 대통령 임기 끝나셨을 때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셨다는 거야. 그래갖고 돈을 꿨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듣기로는. 그래서 돈을 꿨다는 말을 그 TV TV래. 그 뉴스 매체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 상황은 그 상황을 봐야지. 집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근데 그게 좀 굉장히 드문 일이죠. 왜냐면은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돈이 없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이제, 돈이 없으셔갖고, 그, 집 짓는데, 그거를 뭐 돈을 빌리신 게 아닐까 싶은데,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니까 내가 뭐라고 확실하게 말은 못해도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상황 자체가. 그리고 부동산 문제 말인데, 세상에 그 특정 인간들이 운영했을 때 도대체 부동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응?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희한하더만. 특정 인간들이 관리했을 때만 부동산 뭐 엄청나게 올랐더만.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수십 번씩 내놓고 오르게 만들었어? 아니 어디 유튜브에서 그 그래프로 만든 걸 봤는데 차이가 너무 심해. 차이가 좀 심해야지. 차이가 막 어떤 양반들이 관리할 때는 부동산이 이제 이 정도였었는데 뭐 그 양반들이 할 때는 막 이렇다니까 막 이래 막. 왜 그렇게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는데? 서민들 집장만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진짜. 아니 마치 손을 하나도 안 쓴 듯이 그냥 그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우리 돌아가신 그분도 개혁했으면 됐지 않냐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뭐 부동산만 못했다. 그런데 부동산을 왜 못한 건데 도대체? 그쵸?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만 못했다고. 부동산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부동산만 못했다고 그래. 그리고 뭔 놈의 물가는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를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뭔 놈의 물가는 이렇게 많이 올려놨어. 그러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 사람이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뭐 10개, 막 20개 그렇게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자유라고? 근데 사람들이 다 피해보잖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부동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집장만의 꿈을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잖아. 다주택자 규제하긴 한다고요? 자유를 억압하면 더 올라? 나는 너무 화가 나. 관리하는 인간들이 다 관리 못했기 때문이다 어쩌다 막 나불거리더니 지네가 하더니 왜 더 막 개판 쳐놨냐고. 난 그게 너무 화가 나. 응? 그 전에 얼마나 다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서 막 다 뒤집어 씌우더니 개판 쳐놨지. 부동산 개판 쳐놨잖아요. 지금 뭐가 빠져? 지금 집값이 올라서 사람들이 집장만을 못하고 있잖아. 뭐가 빠지긴. 돌아가신 그분도 다른 건 그럭저럭 다 잘했는데 부동산만 못했다 이제 그러는데, 이미 경험이 있잖아. 이미 부동산만 못한 경험이 있는데 또 개판을 쳐놓는다고? 너무 열받아. 말이 돼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이미 한번 경험을 해놓고서 또 이지랄 해놓는다는 거요? 인구 밀도 높은 나라 중에 집 산 곳이 거의 없다고.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상황을 봐야지. 근데 인구 밀도 안 높은 곳도 다 올랐잖아요.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겠지만 서울만 오른 거 아니잖아. 애초에 서울 경기권의 인구 절반이 사는 게 문제라고. 맞아요. 지금 잡히고 있다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게, 도대체 전에 하던 놈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냐고. 도대체 열받아. 이미 경험을 한번 해놓고서
부동산 다른 거 다 그럭저럭 잘했는데 뭐 부동산 하나만 못했습니다. 그 지랄하더니 왜 또 그 개지랄을 해놨냐고 왜 또 지금 잡히고 있어요? 아휴 참 그래요 부배곰. 그 왼수가 문제. 그 왼수가 원흉이야 원흉. 그 돌아가신 분은 부동산 정책을 좀 신경 잘 못 썼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5년 안에 모든 걸 다 이루기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돌아가신 그분은 개혁을 하셨잖아. 응? 개혁했으면 됐죠. 먼저 그러셨는데. 근데 그 왼수는 도대체 뭘 했냐고. 왼수가 개혁했어요? 뭐지 뭐라 했는데 뭘 했는데 부동산 개판 쳐놓냐고. 열받아. 잠은 잘 잤어. 그러게 그 왼수가 그냥 잠은 아주 잘 자요. 어디 가서 그냥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아 진철이 아니에요. 왼수 있어. 그 거지 같은 놈이 있어 왼수. 그러지 마. 그 사람 얘기한 거 아니야. 자 선동하지 마세요. 너네는 진짜 말을 아무렇게나 막 한다. 내가 무슨 말 했다고. 선동하지 마. 내가 뭐 틀린 얘기 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지어냈니? 내가 무슨 말을 지어냈냐고. 없는 말을 만들어냈어? 개판 쳐놓은 거 맞잖아.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선동하지 마. 채팅창 좀 짜증나게 하네 자꾸. 그냥 가만히 있어. 나 실수한 거 없으니까. 부동산 개판 쳐냈다고 한 게 그게 고소당할 일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다들 재수없게. 아 짜증나. 아 재수가 없어. 그만 얘기해야겠다. 재수가 없지. 부동산 개판 쳐놨다고 그러니까 고소당한다고? 그게 재수 없어. 그딴 말 하지도 마라. 재수 없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선동되잖아. 그딴 채팅 하지마. 그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한쪽 편에 한쪽 편으로 기울어져 갖고 막 누구 얘기하는 거냐고. 몰라도 돼요. 선동하지 마세요. 아니야.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나쁘다고 그랬다고요?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신의 현 상황에 비유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적당하지 않은 표현이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일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죠. 이제 일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실 텐데 이제 비유가 적당한 비유는 아니었어요.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맞아요. 나는 우리나라 망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지켜낸 우리나라인데 네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도 안 나? 그러니까 요즘에 밖에 나가면 애들이 없어. 나만 그런 거 아니죠? 나만 느낀 거 아니지? 애들이 없어. 애들이 없어. 애들 구경하기가 힘들어. 어쩌다가 한 명 봐. 어쩌다가 애들이 없어요. 요즘에 밖에 나가면. 애기가 귀해. 맞아. 애기가 귀해. 없어. 애들 없어. 안 많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또 말하다 보니까 또 말이 나오는데 그 인간들 때문에 또 말이 나오는데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도대체 뭘 한 거야 도대체. 어이가 없는 게 그것도 가만 놔두고 애 난 다음에 육아휴직인가? 그것도 제대로 손도 안 봐놓고 도대체 뭘 한 거야 도대체. 영웅님 목소리 어떠냐고요? 영웅님 목소리 선량해요. 선량해. 영웅님 선량하다 목소리. 이 영웅님은 보통 사람들이 영웅님 목소리 흉내낼 때 고음으로 흉내를 내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막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 근데 영웅님이 말투가 이제 약간 높은 톤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약간 높은 톤이긴 한데 높으면서 저음이야. 단전에서 끌어올리는 목소리예요. 영웅님 목소리는 톤이 높은 톤이면서도 저음이다. 민재가 영웅님 같은 말투긴 해. 맞아요. 되게 선량한 말투를 가졌어요. 물론 지금 내 말을 100% 신뢰하지는 마세요 친구들.
말투 하나로 모든 게 다 결정되진 않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참고는 할 수 있다. 이 말투 하나 가지고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투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진 않아요. 그냥 참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절반은 먹고 들어가요. 이 말투를 참고를 하면은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운돌큰 목소리 평가해주라고요? 아까 얘기했어. 운돌이 착한 성향을 가진 말투지. 뚜끼리 한땅땅 한동훈 장관님 말투는 어때? 뚜끼리 그런 거 물어본다. 한동훈 장관님 말투는 뭐 다른 거는 얘기 안 하겠고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 같아요. 신경이 예민해. 말투는 선량해요. 그래서 말투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님도 말투는 선량하죠. 한동훈 장관님 선량한 말투를 갖고 계시다. 근데 좀 성격이 예민하신 분 같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말투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진 않는다고. 좀 급하지 않냐고요? 맞아요. 약간 급하죠. 약간 급하셔. 내가 지금까지 TV에서 본 정치인들 중에서 말이 가장 빨라. 말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말했을 때도 저기 의원님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서 막 말이 되게 빨라. 맞아. 한 템포에 두 마디씩 맞아. 그런 느낌이야. 말이 엄청 빨라. 그래서 엄청 말을 많이 해.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막 이렇게 막 말이 엄청 빨라. 그런 식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만 막 이렇게 막 엄청 말이 엄청 빨라. 다른 사람들은 저 장관님 장관님께서 막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한다면은 엄청 말이 빨라. 그 한동훈 장관님은 엄청 말이 빠르죠. 일반 의원님들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지금 그 태도 말이에요. 그렇게 건방진 태도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언제 건방진 태도를 보였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 태도를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막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되는 건데 할 말 다 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민재 이탄희 의원과 한 장관님 얘기할 때 보면 딱 느껴지죠. 맞아요. 직업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말투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진 않아요.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한 장관님은 평생을 검사로 살았고 수사하는 사람이다 보니 좀 말을 빨리 하게 된 것 같고 이탄희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보니 그렇군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말투는 착하냐고요? 선량하죠. 말투는 말투 자체는 선량해요. 선량한데 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량한데 약간 좀 예민한 스타일? 선량한데 약간 좀 신경질적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시죠. 다 선량하다고 하는 거냐고? 지금 부류를 나누고 있잖니. 정황상 부류. 지금 부류를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은 차기 대통령감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영웅이 아니다. 영웅은 단 하나 구국의 영웅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뿐이다.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멸공. 특별히 한땅땅 검사 출신 분들은 말이 빨라? 다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이라고 다 말이 빠른 건 아니에요. 그냥 한동훈 장관님이 그냥 좀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말이 좀 빠르거든요. 성격이 급하니까 말이 빠르고 좀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고요.
뛰어도 그 기술이 있어서 층간소음 안 난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사실이에요. 내가 우리 엄마께 내가 소리 나는지 안 나는지 내가 들어달라고 하고 그랬어요. 엄마가 옆에서 들어주셨어. 소리 나는지 안 나는지. 소리 안 난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안 된다고 그러냐고요? 안티들 때문에. 그 개새끼들이 막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쌓고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몇 차례씩이나 경고하는데 그거 내가 경찰서에 알아봤어요. 그 고소 가능하다고. 정신들 차려 제발. 그래서 만약에 댄스 리액션을 다시 하게 되더라도 이제 더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막 그전같이 뭐 기술적으로 뭐 소리 안 나게 한다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빌미 자체를 그 없애야 되기 때문에 예전같이 뭐 기술적으로 뛰고 그런 것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기껏해야 뭐 그냥 이 정도? 그건 소리 안 나잖아. 소리 안 나는 춤은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층간소음이 없는데. 층간소음이 뭐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층간소음의 핵심이 뭐야? 쿵쿵거리는 소리죠. 어? 바닥을 발끝을 안 들고 발 뒤꿈치로 다니면서 쿵쿵거리면서 다니거나 아니면은 애들 있는 집은 쿵쿵 뛰거나 그게 층간소음이에요. 갖고 층간소음 없이 그냥 몸만 흔드는 거는 상관이 없지. 그래 이제 예민한 사람은 발 뒤꿈치 발망치 소리에도 칼부림 나다고. 그러니까요 심각해요. 도대체 이 층간소음 문제가 언제부터 얼마나 심각한데 계속 심각했었는데 그거를 나라에서 조치를 안 하고. 이게 나라의 무슨 잘못이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라 잘못이 맞아요. 왜냐면은 건물을 층간소음이 안 나게끔 지어야 되는데 나라에서 그거를 규제를 안 하니까 계속 층간소음 나게 건물을 짓는 거 아니야. 괜히 사람들은 문제는 건물인데 건물 때문에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건데 사람들은 죄 없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를 나라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하고 또 나라도 진짜 너무 한심한 게 요거를 안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 돼. 알아서 지네가 알아서 만들어야 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영웅님이 언제 고쳐준다 그러냐고요? 영웅님이 그 대빵이 되면은 가능하죠. 고치는 거. 그분은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사실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원래 다 가능한 건데 원래는 하면 다 가능한 건데 안 하니까 불가능한 거야. 안 하니까 하질 않으니까. 만약에 내가 대빵이라면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그 담화를 하나 발표를 했을 거예요. 국민 여러분,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언제까지 그 건물에 하자로 인해서 일어나는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됩니까?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부터 중대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환호를 할까요? 그쵸? 이야, 진짜 멋지다 막 그러면서. 그치 민재야? 와 진짜 멋있다 최고다 막 그러면서 막 지지율이 팍팍 올라갈 거 아니야. 팍팍 올라갈 거 아니야. 그리고 약물 문제도 지금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야? 약물에 대한 문제도 담화를 해야 돼요. 전격 발표. 국민 여러분, 지금 약물 안전지대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심각해지면은 그 나중에는 손쓰기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경각심을 갖고 아주 본격적으로 그 약물에 대한 거에 대해서 발도 못 들이게끔 철저하게 완전히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격 발표를 하면서 약물과의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약물 뿌리 뽑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지지율 팍 올라가지. 역시 우리 대빵이다. 그렇지. 약물이 얼마나 무섭고 진짜 아주 나쁜 약물 유통하고 그런 게 얼마나 나쁜 짓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잖아. 다 약물이 얼마나 나쁜 건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막 민재 지금 전국 하수도에 마약 검출을 되고 있대. 다들 변기에 마약. 진짜? 말도 안 돼. 그런 거 그것도 있고 벌써 두 가지나 있죠. 벌써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벌써 두 가지나 있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 있어? 국민 여러분, 사기꾼들한테 피해 받아갖고 진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기꾼들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사기꾼들이 판을 못 치게 사기꾼들이 뿌리를 뽑아내겠습니다. 그래갖고 전화로 사기치고 뭐로 사기치고 그런 인간들, 맞아요, 돈 빌리고도 안 갚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 다 뿌리를 뽑아갖고 사기 못 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 그걸로도 지지율이 팍 올라가죠. 역시 우리 대빵이다. 그러면서 역시 우리 대빵이야. 와 진짜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남달라. 그러면서 막 진짜 멋있어요. 부배 기업당 창당해야겠어. 말 한번 잘했샤. 문재양 5년 동안 우리나라에 마약이 엄청나게 많이 퍼진 거 알지? 마약 단속을 일부러 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은 불가능해. 그런 말은 너무 북한산 심해요. 마약도 엄청 유통된다는 뉴스 봤지? 자, 이거 그런 말은 사실상 너무 북한 마약 장사를 누군가 한 거 아닐까? 너무 심해요. 그런 말은 지금 너무 심해.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 싫어해. 조용히들 하세요. 문제 되는 말 하지 말라고. 외공 햇별 가사를 승리 햇별 바꿨다고? 그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미치겠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아니 뭐 중국 눈치 안 보겠다고 그러더니, 그게 한간에는 중국 눈치 보느라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친구들도 알다시피 중국 눈치 안 보겠다고 그러더니 왜 그거를 가사를 왜 그렇게 해놨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 올라서기 전에는 뭐 눈치 안 보겠다, 중국 눈치 안 보겠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일단 자리에 앉으면은 그게 다 상황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일단 자리에 앉게 되면은 자기 생각대로 못하는 것도 많아요. 저기 문재인 대통령도 보세요. 대통령 되기 전에 미세먼지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죠. 해결하셨나요? 뭐 중국한테 왜 말을 못하냐, 중국한테 말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하셨죠. 근데 그렇게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중국한테 미세먼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했나요? 문재인 대통령? 나는 별로 들은 게 없는데 그걸 관련해 갖고 미세먼지 해결했어요? 못했죠. 미세먼지 해결하겠다면서.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이렇게 막하게 하면 안 돼. 자기가 한 말 못 지키면은 거기에 뭐라고 그러지? 점수 깎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잖아요. 뭘 줘야 돼. 페널티? 뭐라죠? 그걸 줘야 돼요. 자기가 한 말 못 지키면은 페널티를 줘야 돼. 페널티인가 뭐 시키는가. 그걸 줘서 점수를 깎아야 돼요. 무슨 말만 해, 말만. 말만으로는 그냥 무슨 세계 최고야. 표를 얻으려면 아무 말이라도 해야 된다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또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를 작은 나라에 비유를 했다. 중국은 큰 나라,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했었죠, 그 전에. 진짜 큰 실수다. 우리나라가 왜 작은 나라인가요? 절대 대통령은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작은 나라라고 그래?
일단 다른 나라들하고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대화를 할 생각을 해야지 숙이고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얘네는 나랑 대화를 할 그런 위치가 아니라 꼬봉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른 나라들에서 얘는 나랑 대화를 할 급이 못 되는구나. 얘는 내 꼬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조금 과장을 한다면 미친 짓이죠. 자기 나라를 깎아내리고 다른 나라하고 대화를 할 때 숙이고 들어가는 건요. 숙이고 들어가는 거는 미친 짓이야. 한마디로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맞아요. 확실히 그분이 잘하지. 따까리 취급당하냐고? 그래, 바로 그거예요. 따까리 취급당하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령 동등한 위치로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뭐 성과가 없었다. 우리가 계획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설령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시도를 해서 설령 우리가 얻은 게 없다고 할지라도, 얻는 게 별로 없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숙이고 들어가면 안 돼요. 대통령이 말이야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개 숙여서도 안 되고. 애초에 대통령은 고개 자체를 잘 숙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인사도 이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해요. 대통령 그냥 인사 고개 인사 약간 이 정도?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누구든. 그건 노통님이 참 잘했어요. 절대 숙이지 않는다. 진짜 멋있었죠. 진짜 멋있었어요. 대통령이 왜 그러면 안 되냐? 왜 고개 숙이고 다니면 안 되냐? 대통령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야.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그냥 한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국민한테는 숙여도 돼. 국민한테는 고개를 숙여도 다른 나라에 나가서 고개 숙이면 안 돼요. 우리 영웅님이 이제 잘 해결하실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왜냐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만난 거예요. 수차례 만나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꽤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차례 만난 거다. 군용기 도발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위협 비행했어. 큰일이야.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해야 돼. 대화가 되겠냐? 그렇게 말할 줄 몰라도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전쟁이 안 일어나게끔 하려면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원하는 게 뭐냐? 근데 지금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틀렸어. 그리고 완전히 그냥 제해버리고 그냥, 응? 너네가 미사일 쐈냐? 우리는 방어 훈련하고 있다. 딱 보여주고 그거 쐈냐? 우리 연합 훈련하고 있다. 그렇게 자꾸 맞받아치기만 하니까 큰일이야. 그러면 안 돼. 대화가 없잖아. 대화가 큰일 났어. 영웅님 했으면은 해결됐을 거라고요? 그럼 당연하죠. 요즘에 내가 뉴스를 보긴 봐도 일부러 내가 자세히 안 봐요. 그냥 휙휙 넘겨가면서 봐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요즘에 뉴스를 자세하게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연합훈련? 그게 크게 잘못됐다기보다는 다른 정권에서도 연합훈련 비슷한 게 있었대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연합훈련 비슷한 게 있었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독도 근처까지 와서 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합훈련도 성격이 좀 다르대. 예전에 했던 연합훈련하고 좀 지금 했던 연합훈련하고 좀 성격도 좀 다르고요. 내 생각에는 미국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나라가 왜 미군 주둔을 위해서 그 주둔비를 왜 우리가 내가면서 왜 우리가 미국 주둔을 왜 하게 했어요? 미국이 도와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고, 미국만으로 충분하다고. 일본까지 끼어들지 않아도 괜찮아. 미국만으로 충분해요. 이거 안 돼.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돼. 우리 영웅님이 빨리 나서야 돼. 이거 큰일 났어. 진짜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영웅님이 빨리 나서야 돼. 큰일이야. 어떡해. 민지야, 영웅님 데려와. 어? 영웅님 빨리 데려와. 어떡할 거야. 어떻게 이거. 큰일 났어. 우리나라가 진짜 잘못한 게 뭔지 아냐고? 국가유공자들 나라를 위해 희생된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 영웅님이 보상에 대한 시도를 하고 계세요. 그치? 경기도에서 뭐 시도를 하셨고, 진짜 소외된 사람들 많이 챙겨주고 계셨지. 지금 전쟁 나면 누가 한 목숨 희생해서 나라를 지킬까요? 그러니까 문제야 이게. 지금 민재가 아주 핵심적인 거를 얘기해줬어요. 맞아요.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겠어. 그 군대에서 그 사고 일어나도 그 제대로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이제 일이 훈일이 그런 것만 봐도 좀 너무 암울해.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자, 내 말 들어보세요. 김정은인가요? 이름을 잊어버렸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정은 맞죠? 김정은이가 권력욕이 상당해요. 권력욕이 상당해갖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 권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확률이 높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정은이라는 인물 자체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전쟁은 그냥 멸망이에요. 전쟁은 멸망이기 때문에 북한이 김정은이가 그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전쟁하면은 양쪽 다 망한다는 거를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리고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아갖고 그래요.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그래서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셔. 민재도 그렇게 생각해요. 딸기 원래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몸 살릴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너무 그렇게 글쎄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걱정은 우리 영웅님이 이제 잘 해결하실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왜냐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만난 거예요. 수차례 만나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꽤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차례 만난 거다. 네, 민재 영웅님 제발. 영웅님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소각친구. 그래요. 좀 눈치 없다고 뭐라고 많이 했죠. 그때 당시에. 우리 한땅땅 대통령이 북한을 도발해서 미사를 쏘는 거야? 글쎄요. 그걸 내가 뭐라고 말할 순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확실한 거는 지금 대화가 없다는 거. 글쎄요.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많은 건지 지금 지금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딱 보기에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질 않으니까.
영웅님이 캡틴이면은 다르냐고? 다르죠. 내가 장담하는데 확 달라질 거예요. 북핵을 포기 안 하면 대화를 안 한대요. 그럼 너무 잘못됐다. 대화를 포기를 하든 안 하든 대화를 해야 되는데 큰일이야. 큰일 났어. 어떡하려고 그래.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큰일이야. 큰일 났어요. 진짜 남북관계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버려둘지 몰랐어요. 나도 진짜 이렇게까지 이럴 줄은 몰랐어. 진짜 이렇게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 와, 진짜 그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최악이야. 오히려 그분이 더 잘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제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그분이 더 잘할 것 같아.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해. 어떡해. 큰일이야. 좀 아닌 게 아니라 친구들만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고 나도 불안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 마음이 안정이 되질 않아. 뉴스 보면은 막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막 계속 막 전쟁을 하고 있질 않나.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요. 도대체 이 인류가 너무 너무 어리석어요. 인류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가 바람직하지 않지. 러시아가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최첨단 시대를 달리는 이런 최첨단 사회에서 전쟁이 웬 말이야 이게. 그동안 5년 동안 뭐 했냐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민재 말 맞다나 민재 말 맞다나 무능한 사람들 무게만 있는 데 잡고 일 제대로 할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랄까? 뭔가 비전이 있고 일을 잘 해결할 방법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야 하자 그러고 하자 그냥 친하게 지내 그냥 뭐 비전도 없이 그냥 비전 없이 그냥 야 그냥 친하게 지내자 그냥 친하게 지내 그냥 하자 야 그냥 우리 같이 그냥 손 잡자 하자 친하게 지내자 그냥 자꾸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야 이제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지. 맞아 그거지. 친하게 지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이라서 뭐 특별한 비전이 안 보이잖아. 뭐 특별한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말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구슬리는 거지. 그러니까 야 너네 그거 핵실험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다른 거를 이제 당근을 줘가면서 야 우리가 이거 당근 이만큼 줄게. 너네 그거 하지 마. 응? 미사일 그거 핵실험 하지 말고 그 미사일 날리지 마라. 이렇게 당근을 줘가면서 이렇게 좀 구슬려야지.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경제 문제죠. 그러니까요. 내 생각도 그래요. 지금 뉴스를 잠깐 봤는데 세상에 그 출산 정책으로 돈을 엄청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출산 정책으로 돈을 많이 썼다 그래갖고 얼핏 듣기에 20조인가 얼마 썼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280조야. 와 미쳤다. 아니 그 돈을 다 미친 거 아니야? 응? 20조가 아니고 280조라고? 그러니까 요즘 신세대들 말대로 그 얼탱이가 없네. 아니 세상에 미친 거 아니야?
어이가 없어. 이거 뭐 안 쓰니만 못하잖아. 뭐 어디다 쓴 거야? 돈을 280조를. 세상에 미쳤다. 이러니까 경제가 안 좋지. 아니 세상에 20조도 아니고 280조라고? 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진짜. 380조라고요? 380조라고? 와, 미친 거 아니야? 어? 지금 이 뉴스를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부들부들 떨렸어. 와, 미쳤다. 완전 미쳤는데? 아니 도대체 돈을 뭘 어떻게 썼길래 세상에. 단돈 1억을 쓰더라도 효율성 있게 써야지. 말도 안 돼, 진짜. 문띵띵 있었냐고요? 모르죠. 아마 그 사람이 썼을 수도 있고, 물론 정책으로 그 사람이 썼을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잘. 그러니까 돈 쓰는 것보다도 얼마를 쓰냐보다도 일단 이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임신하면은 뭐 회사에서 뭐 잘린다든가 그만두게 한다든가 뭐 그런 분위기라든가 눈치 주고 그런 분위기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런 분위기 자체를 바꿔야 돼. 그런 거를 바꿔야지. 그런 제도 같은 걸 바꿔야지. 도대체 뭐에다 돈을 쓴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시대에, 응?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눈치 준다는 게? 응? 그렇게 눈치 주고 그러니 누가 애를 낳으려고 그러겠어? 예를 들어서 애를 낳으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면 누가 애를 낳으려고 그러겠어요? 자기 일해야 되는 사람은 애를 못 낳지. 도대체 그 왼수는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한 거야? 그 왼수는 진짜 왼수야. 아주 왼수 때가리 아주. 그 왼수 때문에 다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중소기업은 너무 열악해서 못 기다려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도 조금 사업하기 좋은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면은 이제 그런 것도 극복이 되죠. 인구도 수도권의 반 이상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좁다 하는데 좁은 게 아니라 한 곳에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좁게 느껴지는 거지. 다른 곳은 한적하잖아. 그쵸? 다른 지역은 서울 이외에는 대부분 한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수도권. 내가 그 명칭을 잘 몰라갖고 뭐 서울 뭐 그런 서울이나 그런 수도권 등의 사람들 몰려있고 그 이외에는 한적하잖아. 텅텅 비어있다시피 하잖아. 사람들이 곳곳에 널리 퍼져서 살면은 더 넓게 살 수 있지.
그 수도권 이외에도 그 발전을 많이 시켜갖고 그게 출산율도 알고 보면은 살기 힘드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 살기 좋잖아요? 그러면 애 낳지 말라고 그래도 나 살기 좋으면은 그쵸? 살기 힘드니까 안 낳으려고 그러면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 내가 힘든데 애를 낳으면은 더 힘들어질 거 아니냐 그거지. 그쵸? 그게 깊게 생각 안 하고 간단히 생각해도 답이 딱 나오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든데 애 낳으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또 애 키우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살기 힘들어서 애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거다. 그 연예인분들 돈 잘 벌잖아요. 돈 잘 버는 연예인분들은 애만 잘 낳아. 애만 잘 낳고요. 결혼만 잘해. 왜냐? 그 사는 게 풍족하니까. 연예인분들 돈 잘 벌잖아요. 뭐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뭐 몇천만원 몇 억씩 벌잖아, 연예인분들.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살기가 좋기 때문에 연예인분들이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는다. 그 연예인분들만 봐도 그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뭐 연예인분들이 뭐 특수한 직업을 가져서 결혼 잘하고 애를 잘 낳는 게 아니라 돈을 잘 버니까 그 삶이 풍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를 잘 낳는, 결혼도 잘하고.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국민들도 지금 사는 게 힘드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드니까. 응? 사는 게 풍족해지고, 사는 게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면은 애 낳지 말라고 그래도 나. 우리나라의 연예인분들, 돈 잘 버시는 연예인분들만 봐도 답이 딱 나온다. 연예인분들이 뭐 특별한 직업을 가져서 결혼 잘하고 애 잘 낳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풍족하니까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는 거지. 서울에선 집값이 비싸서 결혼을 못하고 지방에선 만날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요.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죠. 세상에 그게 뭐야. 근데 이게 해결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 돌대가리 같은 관리들이 그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나중에 그 똑똑하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일하게 되면요, 다 자리를 또 잡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인간들이 게을러 빠져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건가, 아니면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가?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돌대가리들이라서. 돌대가리들이라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 인간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일을 못하지? 생각을 해봤더니 돌대가리들이라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관리를 맡게 되면은 이제 다 달라지고 다 살기 좋게 다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주변은 국가를 위해서 뭘 했냐고요? 내가 뭐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나 방송 열심히 했잖아요. 방송 열심히 하고 우리 친구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나한테 욕하면 욕도 받아주고, 그 스트레스 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갖고
우리 친구들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나한테 그 욕 한마디씩 하면서 나한테 스트레스 풀고 나는 그 스트레스를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당연히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나도 사회에 도움이 됐어요. 나름대로. 누구한테 피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어줬지. 형도 똑같이 정치인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거냐고. 내가 언제 정치인한테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남들한테 피해주는 방송 한 적 없어요. 어허, 기찬이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인데 그렇게 이상한 말 하면 안 돼요. 피해준 적 없어요. 그 나라도 말이에요. 나라도 그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 일본의 장인 정신 있죠. 일본의 장인 정신으로 막 그 가게를 대대로 물려받고 막 2대 3대 5대 막 5대 6대 7대 막 그렇게 막 가게를 그렇게 대대로 물려받고 장인 정신으로 운영하고 그런 거는 좀 그 일본의 그 장인 정신은 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 관리하는 것도 장인 정신이 필요하다. 아무나 그 거짓말하는 인간들 뽑아놓으면 안 된다. 아, 띵띵명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피해받는다. 뭘 피해받아? 내가 피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난 가만히 있었는데 피해준 거 없어요. 일본 찬양이 아니고. 그래서 일본이 막 시스템을 바꾸고 그런 거 잘 못한대요. 일본은 그 가게 대대로 물려받는 것처럼 그 한우물 파는 거를 되게 잘하기 때문에 그 소니도 예전에는 엄청 잘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되잖아. 소니가 지금은요. 뭐 지금은 카메라 뭐 소니 카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오디오 뭐 그런 거 빼고는 별로 시세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엄청 잘 나갔었는데 소니가 그게 그 장인 정신 때문에 그렇대요. 그 일본이 물건 하나는 엄청 튼튼하게 잘 만들어요. 고장이 잘 안 나. 근데 고장률이 진짜 낮아요. 지금까지 그 내가 써본 일본 물건 중에서 고장난 물건이 단 하나도 없어. 진짜 물건 진짜 튼튼하게 잘 만들어. 이게 장인 정신이 있어갖고 물건을 튼튼하게 잘 만드는 거예요, 일본이. 근데 그 장인 정신 때문에 그 세계화 시대에 뒤처진 거야. 왜냐면은 뭔가 세계화 시대는 막 점점 발전해 나가고 빨리빨리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제 일본이 장인 정신에만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그래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낫지. 왜냐면은 일본이 인구가 많잖아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도 뭐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인구가 많으면은 자급자족이 가능하대. 그러니까 그 수출 안 하고도 자기네들끼리 먹고 잘 살 수 있대요. 인구가 많아야 돼. 뭐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좁은데 우리나라에 인구 많으면 그 많은 사람 다 어딨냐 그러는데 더 어딨기는? 지금 다 수도권에만 몰려 있잖아. 그 인구 많아지면은 다 널리 퍼져서 살면 되지. 곳곳에. 그쵸? 그럼 충분히 살지. 그래 안 그래요? 인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인데 5천만이 더 늘어서 이제 1억이 된다고 쳐. 인구가 1억이 된다고 쳐요. 충분히 1억 명 충분히 이 나라 안에서 살 때 많아. 그 공간도 많고.
공간이 낭비되고 있잖아. 그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도권에만 그냥 왁자지껄 몰려있고 지방은 텅텅 비어있잖아. 한적하잖아요. 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더 늘어서 1억 명 살아도 돼요. 충분히 살아요. 땅덩어리에 비해 인구가 많은 거 아니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안 좁아요. 넓어요. 사람 살 때 많아. 일할 때도 많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인데 5천만 명 더 늘어서 1억 명 돼도 살 때 많아요. 서울 사는 이유가 뭐냐고? 나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갖고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냥 서울에 계속 있어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원래 한번 태어나면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고향이라서 서울이 고향 뜨는 게 쉽지가 않다. 부배곰 지방은 아파트 미분양 공실 많죠. 맞아요. 아파트도 많고 아파트뿐만 아니야. 이 우리나라가 좁지가 않아. 우리나라 좁다고 그러는군요. 개소리예요.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뭐가 좁아. 수도권에 몰려있으니까 좁은 거지. 안 좁아요. 응? 5천만 명 더 늘어서 1억 명 살아도 충분히 살아요. 우리나라. 야, 이 개적 같은 새끼야. 재밌게 보라고. 그리고 네가 사회에 기여했다고. 욕바디로 사람들 스트레스 풀게 해줬다고. 그러면 네가 처먹은 욕 애들이 보고 배운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빙시야. 너는 그냥 사회의 악이야. 나쁜 아니야. 안 배웠어. 애들 원래 알고 있는 욕이야. 부배곰 조만간 서울 부산 30분 이동되면 지방에도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좁다고 그러는군요. 개소리예요. 우리나라 좁다고 하는 거는 개소리다. 살 데 많다. 우리나라 충분히 넓어요. 1억 명이 뭐야? 2억 명도 살 수 있어. 1억 명 뭐야? 2억 명도 살 수 있어요. 솔직히. 공간 다 활용하면은. 그래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렸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공간 다 활용하면요 2억 명도 살아. 1억 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이랄까? 좀 잘못된 정보에 한마디로 잘못된 정보죠. 뭐 우리나라 좁다? 뭐가 좁아? 개뿔이 좁아요? 우리나라가 개뿔이 좁아? 안 좁아요. 지금 빈 공간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1억 명이 아니라 2억 명도 충분히 살아요. 우리나라 안 좁아요. 부배곰 서울에 기업이 다 몰려있다 보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힘들지만 그건 나중에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 능력 없는 돌대가리들이 지금 자리 꿰차고 앉아있어서 그렇지 나중에 일 잘하는 천재들이 그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일하면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아까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출산율도 국민들 잘 살게 해주면요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올라요. 지금 당장 내가 살기 힘든데 아기를 낳고 싶겠어요? 결혼을 하고 싶고 아기를 낳고 싶겠어요? 당장 자기가 힘든데?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기를 낳고 싶겠냐고. 국민들이 삶이 풍족해지면은 애기 낳지 말라 그래도 결혼하지 말라도 하고 애기 낳지 말라 그래도 난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가 힘드니까 지금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 살기 힘드니까. 부배곰 2030년까지 설치되는 하이퍼루프 전국에 걸리면 많이 해결될 거예요. 맞아요. 응? 그거 하면 되지. 우리나라가 산이랑 죽어있는 땅이 많다고요? 아니 산을 굳이 훼손하지 않아도 살 데 많아요. 비어있는 공간이 얼마나 많은데. 산은 보호해야지.
근데 우리나라 나무 배 갖고 나무 죄다 배 갖고 그 허허벌판 만드는 그런 정책은 하지 말아야 돼요. 부배곰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좀 너무 그 주변에서 하는 말에 그렇게 속아서 살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좁기에는 개뿔이 좁아. 안 좁아요. 넓은 나라야. 우리가 또 그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속은 게 또 뭐가 있죠? 물 부족 국가니까 물 아껴야 된다. 그거 우리가 속았잖아.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아니래잖아.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물 부족 국가니까 물 아껴야지. 그럴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잘못된 정보래요.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아니래. 식량을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가 아니에요. 맞아요. 시골 쪽에 물 없다고요? 그거는 지금 그 윗대가리들이 지금 일 잘대로 못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 영웅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정보를 어디서 접하냐고요? 난 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 공부를 했죠. 내가 그런 것만 찾아보다 보니까 뭐 경제, 뭐 과학, 다큐멘터리 뭐 그런 것만 주로 찾아보다 보니까 유튜브가 알아서 그런 영상들만 나한테 막 다 갖다 바쳐요. 죄다 막 무슨 다큐멘터리 뭐 과학, 경제 막 그런 것만 다 갖다 바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부분의 정보를 유튜브로 다 배웠어요. 그리고 전부 다 유튜브로 배운 건 아니고 또 블로그 글들도 많이 보고 유튜브는 한 70% 유튜브에서 배우고 한 30%는 그 블로그 글들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들이 꽤 그 질 좋은 글들이 많거든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회잖아요. 다른 나라 사회는 문제가 없냐고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서두르는 나라들이 별로 없대요. 우리나라는 엄청 서두르잖아. 그 서두르는데 거기에 끼질 못하면은 낙오가 되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아무튼 굉장히 불안한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돈이 많아도 안 낳는다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돈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돈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중산층이 많아야지 건강한 사회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갖고 건강한 사회가 아닌 거지. 돈 많은 사람들 봤을 때도 안 낳는다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은 애를 잘 낳아요. 아니에요.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 애를 잘 낳아. 그 연예인들만 봐도 애 많이 낳는 연예인들 많잖아요. 연예인들 애 낳은 것만 봐도 딱 하나만 낳은 경우도 거의 없어. 못해도 한 3명은 낳더라고. 못해도 2명 아니면 3명 못해도 그렇게 낳더라고. 딱 하나만 딱 낳고 낳는 경우, 한 명만 딱 낳고 많은 경우도 거의 없더라고. 많이 나. 무슨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들이 흔하냐고 그러는데 보세요. 이동국 선수도 아이를 많이 낳으셨죠. 그리고 근데 이동국 선수만 많이 낳으셨어요? 아니에요. 이동국 선수 또 누구 있어요? 또 누구 있지?
임창정 가수님. 임창정 가수님도 많이 나셨잖아. 임창정 가수님도 많이 나시고. 애들이 많아. 임창정 가수님도 많이 나시고. 또 누구 있어? 누구? 그 주몽의 그 주인공이신 누구야? 그 이름 잊어버렸다. 그 주몽 드라마 주몽의 그 주인공이신 그 배우님도 많이 나시고 많아요. 많이 낳고 있어.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나. 자꾸 못 사는 사람들이 애 잘 안 낳으려고 요즘에 잘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 애 잘 낳지 않냐? 그런 옛날 얘기야. 못 사는 사람들이 애 잘 낳는 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애 낳지. 요즘 젊은이들은 다르다고 옛날 사람들이랑. 옛날 사람들이 애 낳나요? 아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미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애 낳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영웅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법도 그 제시를 하셨어요. 다. 천재. 애를 잘 낳게끔 정책을 추진을 하면 된대잖아. 저기 서울에 영웅님께서 그러셨어요. 영웅님께서 서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다. 그러면 근데 지방으로 안 내려가려고 그런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 수 있게끔 지방이라고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서 살 수 있게끔 좀 뭔가 좀 보너스 형식으로 뭐 그런 게 필요하대잖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내려가서 살아라. 그럼 누가 살아? 그쵸? 다 그 방법이 다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그거를 이제 똑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야. 응? 예를 들어서 육아 정책, 출산 정책? 그것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응? 그게 제대로 추진 안 하면 망하는 거지. 쓸데없이 지하철 임산부 자리 그런 건 하고 말이야. 그 임산부 자리는 지금 여성 자리가 됐어요. 임산부 자리가 아니라 여성 자리. 그냥 여성들이 앉아 있어 그냥. 남자들은 안 앉지.